어서오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 우주에 당당하게 바리온 물질을 훔쳐가는 우주 도둑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도둑은 오랜 세월에 걸쳐 수수께끼에 쌓여 있으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 은하 레벨의 악당이 도대체 누구인지 종잡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는 중요한 범죄의 증거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도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그 답은 저희의 새로운 조사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빼앗긴 우주. 항성이나 행성, 성간가스 등 눈에 보이는 물질은 우주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도 어디에선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WMAP 미션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우주는 72%가 암흑에너지, 23%가 암흑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물질은 5%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미미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대부분 진공으로 되어 있으며 지구는 태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천체입니다. 하지만 태양 역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와 비교하면 매우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물론 장거리일 경우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은하수 은하의 지름은 10만에서 20만 광년이고 안드로메다 은하는 22만 광년이지만 두 은하의 거리는 무려 250만 광년이나 됩니다. 끝없는 진공의 바다에 떠있는 빛나는 섬, 은하라고 불리는 그 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과학자들은 그동안 오랜 시간을 들여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은하의 형성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지만 아무래도 현재의 우주에서 이 프로세스는 완전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우리가 그 과정을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단지 유사한 수리 모델을 세우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문가들을 기다리고 있는 한 기묘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무려 은하 형성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물질의 80%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난당한 물질 중에는 마그네슘 등 여러 종류의 원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자연계에서는 절대 흔적도 없이 무언가가 사라져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기서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에 쓸 수 있는 물질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적은데 전문가에게서 그 대부분을 빼앗아가 버린 사악한 범인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물론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수리 모델 구축을 시도하는 것이고 역시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들은 모두 종이 위나 컴퓨터 메모리, 전문가 본인의 머릿속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아무런 증거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은하풍. 마치 탐정 이야기 속의 전개처럼 놀랍게도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GAL1이라는 먼 곳의 은하에 있었습니다. 이 은하는 지구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십억 년 전 형성된 순간과 근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 좋게도 그 옆에 퀘이사가 있어 이 은하를 잘 비추어 주었기에 조사는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젊은 은하는 성운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것 또한 전문가들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성운은 밝기도 조성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퀘이사 덕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있어서는 여러 방면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행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입수해 수리 모델을 구축한 결과 GAL1을 둘러싼 성운은 매우 험난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실제 성운은 젊은 은하를 감싸는 가스의 베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별들은 이 베일 속에 다양한 화학 원소를 끊임없이 방출합니다. 그 중에는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일로 된 물질 중에서는 다시 은하로 돌아오는 것도 있고
흔적도 없이 우주 공간에 흩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하풍의 존재가 기기에서 처음 확인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은하풍의 존재를 상정해왔지만 이제야 비로소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젊은 은하는 낭비가 무척 심했기 때문에 귀중한 바리움 물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설은 언뜻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째서 이렇게 많은 물질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스프를 끓일 때 냄비의 물이 바깥으로 거의 흘러나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엄청난 물질 낭비. 물론 앞의 의문은 실로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이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본래 은하의 별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먼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별은 성간운이라고 불리는 우주의 건설자재로부터 태어납니다. 물질이 조금씩 응축되어 이것들이 모여서 구름이 되고 본인의 질량으로 인해 수축해 갑니다. 충분한 질량이 있으면 구름 내부에서 열핵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을 새로운 항성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모든 별이 장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성은 질량이 클수록 밝게 빛나며 이렇게 밝게 빛날수록 수명은 짧아집니다. 그러한 항성은 최종적으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물질을 우주 공간에 흩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흩뿌려진 물질의 일부에서 후에 새로운 항성이 태어납니다. 질량이나 밝기에서는 이전 항성에 뒤지지만 대신 수백만 년 단위가 아닌 수십억 년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태양도 바로 그런 별 중 하나입니다. 원래 우리가 사는 지구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데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 태양계에 있는 물질은 모두 타오르거나 초신성 폭발을 적어도 한 번은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초신성 폭발을 경험한 물질이 모두 다 새로운 항성이나 행성을 낳기 위한 재활용 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가 아는 한 최강급의 대변동으로 꼽히는 초신성 폭발은 엄청난 파워와 속도로 모든 방향으로 물질을 산란시킵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별의 요람이라고도 부르는 가스덩어리 속에서는 늘 활발한 별 형성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기서 항성은 동시에 빛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젊고 단명한 천체의 주위로는 성간가스가 몇 파색 사방에 걸쳐 있으며 이른바 끝없는 가스의 바다가 되어 퍼져 있습니다. 이 가스 대부분은 항성이나 행성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초신성 폭발에 의해 흩뿌려지기 때문이죠. 이 과정은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초기의 우주, 즉 거대한 은하가 직경 수십만 광년의 성간운이었을 무렵 이 프로세스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항성이 젊은 은하 곳곳에서 빛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모든 별이 대량의 물질을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하간 공간에도 방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하에서 볼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과거 우리 은하계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은하간 공간은 완전한 진공이 아니라 과거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물질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대량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우주의 심연에 수백만, 수십억 광년에 걸쳐 산재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물질은 은하 원반에 낙하하며 별 형성의 프로세스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원자 레벨로 보면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몬스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원자는 어느 은하로부터 온 것일 수도, 또 다른 은하로부터 온 것일 수도, 혹은 그것과는 다른 제3의 은하로부터 온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주에 대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수수께끼가 많이 있지만 이 발견으로 인해 그중 하나의 해명에 접근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전문가의 발견에 감사하고 더 큰 성공을 기원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새 영상을 놓치지 않게 알림 켜두시는 것 잊지 마세요. 댓글과 SNS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채널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